100세까지 건강하게. 한국인의 건강 수명이 위협받고 있다. 노화, 습관, 질병, 건강 수명 연장 프로젝트. 건강 매거진에서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 모두 해결하세요. 네, 오늘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실 분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건강 닥터 최규호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잘 먹고 또 잘 사는 게 건강 100세 지름길이라고들 하는데요. 이것도 사실 쉽지만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요즘은 이제 과식, 급식, 폭식, 인스턴트 밀가루 같이 네. 음식 조심 못하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일단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많고 하니까 네. 위장 증상이 잘 생기는데 최근 60대, 70대 환자분들도 참 많이 오시거든요. 네.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건강한 위장으로 3, 40년을 편안하게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벌써부터 이런 증상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드시면 젊을 때보다 잘 낫지도 않고 네. 좋지가 않은 증상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때제때 치료를 받아주시는 게 좋으세요. 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서 네.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보면은 우리가 이제 명치가 답답하다든지 더부룩하다든지 속이 쓰리다든지 위염의 증상부터 그다음에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 같이 가슴이 쓰리고 타고 목에 걸리는 느낌까지 생기는 경우도 있고 네. 이런 병들을 놔두게 되면 우리 암의 바로 전 단계라고 불리는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폐하생까지 나타날 수 있어요. 무섭네요. 그러니까요. 암의 전 단계라고 하시니까 정신이 번쩍 나는데.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네. 우리 방송을 보시는 이제 어머니, 아버님들이 사실은 우리가 한 가정의 기둥이 되고 그렇죠. 그다음 건강하셔야 가정이 화목하게 되는데 벌써부터 이런 증상이 또 생기고 그다음에 혼자서 앓고 계세요. 참고 견디고 버티고 그러다 보니까 심해지게 되는데 심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보시면 식도암, 위암, 대장암 같이 네. 좋지 않은 증상들이 생길 수 있죠. 근데 이제 암 같은 경우가 생기면 혼자만의 병은 아니에요. 같이 주변 분들도 다 같이 힘들어지거든요. 뭐 치료에 대한 부분이든 금전에 대한 부분이든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참 많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제때제때 진단하고 제때제때 치료를 받아주시는 게 참 중요하세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도 그 역류성 식도염 요걸 아주 약하게 좀 알아본 적이 있는데 이게 그 치료하고 나서도 조금 피곤하고 또 식습관 조절이 잘 안 되고 그러면 재발하더라고요. 이런 소화기 질환은 재발도 잦고 또 만성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네네. 그래서 더 치료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잘 낫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원장님? 한방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네. 담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음식 찌꺼기가 썩은 그러니까 부패한 어떤 병리 물질을 얘기하는 건데 네. 한방적으로 십병 구담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병이 10가지가 있으면 병의 원인의 9가지는 담일 수가 있다. 모든 병의 원인이 담일 수는 없는데 네. 그 정도로 한방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병리 물질이 있는데 그 성질이 2가지가 있어요. 돌아다니는 성질도 있고 굳어지는 성질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위장에 영향을 주면 심한 분들은 굳어진 팬텀까지 나타나는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온몸에 돌아다니면서 우리 몸에 약한 곳에 끼게 되면 머리에 끼면은 두통, 어지러움, 건망증, 맑지 않은 증상, 심장이 부담을 주면 가슴이 답답하고 숨차고 두근거리고 불안하다든지 아니 위장 쪽에 영향을 제일 많이 주는데 그런 명치 답답, 더부름, 속쓰림, 신물 역류, 가스참 이런저런 증상들을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우리 허준 선생님 아시죠? 네. 그렇죠. 동의보감 쓰십니다. 알죠. 동의보감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 아. 현대적 의미로 굳이 해석을 하자면 만성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담이요. 그러니까 예. 이런 식으로 전신의 증상을 유발하다 보니까 잘 낫지 않는 어떤 위장 증상, 전신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죠. 그렇군요. 이제 한방적인 해석으로 이 담이 또 문제가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보통 그러면은 이제 속이 좀 답답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될 때 이 내 소화기에 좀 문제가 생겼구나라고들 호소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어떤 증상들이 있을 때 좀
병원을 찾게 될까요? 보통은 우리가 위장이 좋지 않으면은 명치가 답답하고 더부룩하고 어떤 분들은 통증 같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뻐근하든 쥐어짜든 콕콕 쑤시든 그렇죠. 그런 증상들이 있고 역류가 잘 되면서 목에 뭐가 걸려 있다는 증상, 가슴이 타고 쓰리고 정말 이런 분들은 너무 힘들어요. 네. 하루하루가. 그다음에 하루가 멀다 하고 잘 차고 메스꺼리고 울렁거리고 머리까지 어지럽다든지 가스가 그득 차니까 팩만 돼서 배가 불룩 나오게 되고 항상 속이 더부룩하니까 하루 종일 이것만 신경 쓰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정말 힘든 증상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장에도 영향을 주면서 우리 가민성 대장 증후군처럼 뭐 대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고 변비나 설사가 교대로 온다든지 이런저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분들도 있어요. 그다음으로는 아까 언뜻 말씀드렸지만 네. 담이라는 독소가 돌아다니거든요. 머리에 끼면은 두통, 어지러움, 건망증, 맑지 않은 이런저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고 피부에도 끼게 되면 우리 그 다크서클 아시죠? 칙칙하게. 그렇죠. 많이 피곤해 보이고. 맞아요. 네. 그 다크서클이 대표적인 원인이 담이라고 저희는 봐요. 그렇죠. 담을 없애면 피부가 맑아진다든지 이 독소들이 빠지면서 좋아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눈에도 영향을 주면서 여러 증상을 또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여러 또 증상을 살펴보면 우리가 역류성 식도염이 심한 분들이 위시도 관략근을 쪼여주지 못하니까 산이고 음식물이고 가스고 냄새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입냄새의 90%, 90%는 입 주변의 여러 문제들, 이빨이라든지 혀나 구강의 문제인데 안 낫는 입냄새는 위장을 치료하면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역류성 식도염을 치료하면. 예. 그다음에 독소들이 많이 끼니까 항상 피곤하고 지치고 그다음에 담결림 아시죠? 네. 그 담이 이 담이거든요. 아. 돌아다니면서 근육에 끼게 되면은 뒷목이나 어깨가 잘 뭉친다든지 여러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이 담 독소가 두통과 어지럼증도 유발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증상들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점을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지금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요.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린 여러 가지 증상 중에 몇 가지가 내 얘긴데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혹시 이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봐야 되는 증상인지 아니면 이런 증상들 때문에 너무나 좀 불편했다 하시는 분들은 병원 가시기 전에 상담 전화 주셔서 한번 가볍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참여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제 이 담 독소를 치료를 해야지만 이런 증상들이 나아질 텐데요. 한의학에서는 이런 만성, 또 난치성 소화기 질환 같은 것들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하고 계신가요? 한의학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침이라든지 그다음에 뜸이라든지 아니면 약 같은 경우에도 치료가 잘 돼요. 그런데 좀 심해지고 우리가 담이 돌아다니면서 굳어지면서 위장까지 경직되는 어떤 그런 현상까지 나타나는 분들은 네. 약도 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약도 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되면은 약이 취하면 위장이 불편함이 생기니까 약의 용량을 줄인다든지, 그러니까 고농축. 그다음에 점막이 약한 분들도 있어요. 그럼 약 흡수가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발효를 한다든지, 아니면 진찰을 해봐서 굳은 패턴들이 이제 많다 보면 네. 굳은 것들을 풀어내는 우리가 담적이라고 하는데 이런 약들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만성 위, 식도, 위장 질환들을 이제 약물 치료로 치료가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약물 치료가 어떤 방법으로 증상 개선에 도움을 주는지 또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영상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영상 보면서 추가 설명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영상을 보시면서 네.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약물 치료하는 영상이죠. 네. 예. 우리가 이제 몸 전체를 이렇게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까맣게 표시된 부분이 저희가 보기 쉽게 그냥 저렇게 표현을 한 건데 네. 담이라는 독소가 위장에 많이 껴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초록색 약물이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어떤 말씀드렸지만 약도 잘 취하는 경우가 있어요. 체기가 심한 분들은 네. 물도 취하고 약도 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드실 때 한 번에 다 드시지 마시고 저렇게 조금씩 나눠서 한 입 드시고 조금 쉬었다가 드시고 또 한 입 드시고 한 30분 쉬었다가 드시고 이런 식으로 해주셔도 돼요. 네. 정말 심한 분들은. 그다음에 약이 이제 점막에 흡수되는 화면이 이제 보기 쉽게 저희가 나타난 건 나왔는데 네. 점막이 또 약한 분들도 있어요. 그래 되면 약 흡수가 잘 안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한 입 드시고 나눠 드시고 하긴 하지만 식후에 공복에 말고 식후에 약을 드시면서
이런 효과를 볼 수가 있죠. 그럼 점막이 약효가 들어가는 효과가 나오면서 겉에 까맣게 표시된 담이라는 독소들이 빠지는 그 모양을 저희가 편하게 표현을 한 건데 네네. 저런 식으로 빠지면서 이제 위와 장의 기능들이 살아나게 되겠죠. 그래서 소화가 안 되는 증상들이든 여러 증상들이 개선되게 된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자, 약물 치료되는 과정을 저희가 좀 이해하기 쉽게 영상으로 만나보셨습니다. 자, 지금 최규호 원장과 함께 소화기 질환을 치료하는 한방 치료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평소 좀 위장 질환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으셨던 분들은요. 상담 전화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생방송 도중에 상담 연결을 도와드리고요. 나는 상담 전화까지는 필요 없고 이런저런 궁금증만 있어야 하는 분들은 질문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위 소화기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약물 치료 방법 소개해 주셨고 혹시 약물 치료 말고 또 다른 한방적인 치료가 더 있을까요? 네, 다른 치료 여러 가지 치료들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불편하신 분들은 약만으로도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 되면은 다른 치료들을 이제 응용하게 되는데 화면을 보시면서 네.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것도 영상으로 준비를 해오셨네요. 이 치료는 담적 음파장 치료라고 하는데 우리가 환자분들이 오시면 제일 중요한 건 증상을 들어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 그러나 이제 담이 껴서 심해진 패턴인 경우 굳어지는 형태까지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진찰을 해봐서 굳어진 어떤 그 표지가 있다면 저런 식으로 굳은 걸 풀어낼 수 있는 데 도움이 되는 식의 어떤 치료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런 치료들은 힘든 치료는 아니고 편안하게 누워서 할 수 있는 치료인데 네. 저런 음파장이 작용을 하면서 위와 장에 어떤 효과를 낸다라고 저희가 편하게 저렇게 표현을 한 건데 효과를 이렇게 내게 되면서 여러 증상들을 개선시킬 수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죠. 네, 이제 지금 보여주신 게 담적 음파장 치료였고요. 자, 또 다른 치료법도 역시 영상으로 준비를 해오셨다고 합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자, 담적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네. 이번 치료는 이제 약침 치료가 그러는데 약의 효과와 침의 효과를 동시에 노린다는 거예요. 오. 담을 푸는 데 도움될 수 있는 네. 그런 식의 약을 한방 성분을 이제 정제를 해서 이렇게 굳어 있는 패턴이 있는데 이렇게 주사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자, 약침 치료 아픈가요, 원장님? 좀 궁금해지는데 뭐 아프지 따끔한 않을까요? 정도고 네. 뭐 그래 힘들진 않아요. 따끔한 네. 정도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침 네. 맞는 정도 네, 뭐 생각.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담적 음파장 치료 말씀해 주셨고 담적 약침 치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 더 준비해 오셨네요. 약뜸 치료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영상 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약뜸 치료가 있는데 담을 없애고 위장관을 좋게 하는 그런 약재 성분을 응용하고 그다음에 따뜻한 온열 작용을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약효도 스며들게 되고 우리가 배는 따뜻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좋은 미생물 패턴들이 많이 살게 돼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미세염증까지 없애게 되니까 그다음에 미세 혈류순환을 개선시켜줘야 저런 식의 어떤 점막에 까맣게 표현되어 있는 저런 독소들이 사라지게 되고 위장관의 기능이 살아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온열, 따뜻하게 하는 작용과 약효가 작용되면서 점막이 이쁘게 저렇게 보기 쉽게 저희가 이렇게 화면을 나타낸 건데 네. 점막도 깨끗해지고 그러면 약효 작용이 되니까 위장관의 기능들이 살아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죠. 네, 알겠습니다. 자, 약물 치료를 비롯해서 뭐 담적 음파장 치료, 약침 치료, 또 약뜸 요법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소화기 질환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전문의의 어떤 판단 하에 환자 증상과 상태에 맞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반드시 유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방의 약물 치료가요. 이런 소화기 질환을 치료하는 데 효과적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를 좀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시다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 자료들이 있는데 특히 관련 학회에서 나온 논문 자료들을 제가 가져왔거든요. 네. 우리가 위장의 여러 어떤 증상이나 징후들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보통 지표들이 있어요. 무슨 NDIK라든지 FDQOL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환자분들의 증상이 얼마나 좋아지는지를 이제 보면
일단 역류 증상이 이제 치료 시작 후 좋아지고 네. 삼킴의 어떤 증상도 이제 좋아진다. 환자분들이 증상 표현하신 걸 우리가 통계해서 나온 어떤 그 내용이고요. 네. 그다음으로는 이제 아까 담이 돌아다니면서 굳어지는 형태까지 나오는 심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 되면 복부를 이제 우리가 알고미터라는 우리 굳어진 걸 확인해 보는 이런 기구들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얼마나 복부의 어떤 경직이 풀렸는지 확인하면 네. 압력이 이제 줄어들게 되니까 이게 풀리는 현상. 그다음에 복부에 눌렀을 때 어떤 통증도 감소하는 식으로 이 패턴이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이런 증상들도 개선되는 수치들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렇군요. 뭐 명치 답답함부터 어지러운 두통의 증상까지도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을 저희가 수치로 좀 만나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는 신중을 기해한다는 점 꼭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건강매거진 최규호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맵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을 즐기는 한국인들에게는 정말 숙명적인 질환과도 같죠. 소화기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 알아보고 있고요. 평소 좀 불편하고 더부룩한 속 때문에 고민이셨던 분들 계시다면 오늘 방송 보시면서 주저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상담 전화 주고 계십니다. 접수 상황 좀 잠시 살펴볼게요. 자,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 좀 계신데요. 첫 번째 50대 시청자분입니다. 늘 소화불량과 체기에 시달리는데 물을 마시는 게 안 좋나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물을 마시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어떤 그러니까 예. 한방적으로 보면은 이제 물이 잘 체한다고 봐요. 아, 물도 체할 수가 그렇죠. 있군요. 물이 잘 차요. 심한 예. 분들은 체기라고 표현하는 명치가 답답하고 더부룩한 증상이 있는데 심한 분들은 약도 체하고 물도 체해요. 네. 그래서 이제 물을 드시는 방법이 중요한데 물을 한 번에 벌컥벌컥 드시는 건 좋지가 않아요. 아. 한 입 드시고 좀 쉬었다가 한 입 드시고 이런 식으로 입을 축이듯이 목 마를 때만 드시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네. 설명을 제가 좀 드리죠. 네, 물도 좀 급히 막 꿀꺽꿀꺽 마시는 거는 그렇죠. 소화기 증상이 있는 분들한테는 좋지 않을 좋지가 수가 않아요. 있다는 네. 말씀이시군요. 네. 자, 두 번째 상담 또 살펴볼게요. 60대 어머님이시고요. 명치가 답답하고 헛배가 부르면서 가끔 어지러운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네요. 한방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체기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담이 껴서 심해지면 굳어진 패턴이 생기게 되면은 명치가 답답하고 더부룩하고 잘 체하는데 우리가 체기가 생기게 되면은 우리가 요게 꽉 맥히면은 여기도 오고 여기도 오고 여기도 오고 등도 오고 손발도 증상이 생기고 심한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이분인 머리까지 조금 독소가 끼면서 영향을 좀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체기라고 불리는 어떤 것들을 풀어내게 되면은 네. 위장도 편안해지고 머리도 맑아지는 그런 식의 어떤 패턴이 나타날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자, 이 내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은 70대 아버님이십니다. 가스가 많이 차고 트림도 자주 하는데 요즘 가슴도 좀 답답하고 아프네요 라고 상담을 남겨주셨어요. 분명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죠? 그렇죠. 문제가 예. 조금 있죠. 아까 앞선 분이랑 비슷한 패턴인데 네네. 체기가 조금 있으신 것 같고요. 여기가 꽉 막히면은 우리가 아래쪽에도 우리 이게 막혀 있으면은 쫙쫙 짜서 가스가 쏙쏙쏙 빠져야 되는데 네. 안 빠지니까 꽉 막혀 있으니 아래쪽에도 영향을 주면서 소변의 문제라든지 아랫배가 그득한 증상, 통증 같은 게 나타날 수도 있고 이분은 이제 가스가 그득 차니까 심장에도 부담을 주는 증상, 가슴이 네. 답답하고 아픈 증상이 나타난다고 보죠. 그러면 체기를 풀게 되면은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아, 소화가 안 되고 가슴이 답답한 소화기 질환도요. 역시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방송 보시면서 저게 내 얘기인데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미리 병원 가시기 전에 한번 가볍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한국인의 건강 수명이 위협받고 있다. 노화, 습관, 질병. 건강 수명 연장 프로젝트. 건강 매거진에서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 모두 해결하세요. 네, 여러분은 지금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한국인들이 많이 앓고 있는 소화기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고요. 저희 실시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실 때 전화 주시면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을 좀 도와드리고요. 실시간 방송을 놓치신 분들도 너무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유튜브에서 건강 매거진을 검색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첫 번째 치료 사례, 50대 환자분의 사례네요. 네, 사례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식사 시간이래요. 어떻게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소화가 안 되시면. 그러니까 예. 먹기만 하면은 명치가 답답하고 배가 뻐근하게 아프고 그다음에 방귀도 가스가 차니까 계속 나오게 되고 위점막이 자극되니까 속이 쓰리다든지 먹으면 계속 구역질, 토하는 증상까지 나오게 되시고 너무 안 그게 심장에도 부담을 주니까 가슴이 통증이라든지 불안거리고 두근거린다. 이런 증상들이 심해서 잠까지 안 되고 네. 장에도 영향을 주면서 감이성 증상처럼 변비와 설사 같은 게 교대로 나타나는 식의 어떤 패턴으로 정말 이런 분들은 힘드시거든요. 네. 증상이 하나만 있어도 힘든데 그 증상의 패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이분이 이제 오게 되셔서 일단은 저희가 이제 검사 같은 걸 하게 되는데 여기 네. EAV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전기 자극을 컴퓨터로 전기 자극을 이제 온몸에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네. 그 온몸에 보내면서 그 우리 그 전기 자극의 신호를 전기 신호를 온몸에 보내면서 네. 어디가 안 좋은지 그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게 돼요. 그 판단하는 어떤 결과치를 이렇게 빨갛게 표시했는데 EAV 검사상 좋지 않은 어떤 현상들이 조금 나와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런 분들은 진찰을 또 해보게 돼요. 그래서 굳은 패턴이 어디가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봤을 때 굳은 패턴들에 대해서 그걸 풀어주는 네. 탕약 처방이라든지 아니면 아로마나 온열 같은 걸 따뜻한 치료들이 좋거든요. 네. 그런 치료라든지 풀어내는 굳은 패턴이 있다면 풀어내는 소적 치료나 아니면 아까 보여드렸던 약침이나 약뜸 치료 같은 것들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런 식의 치료를 했는데 일단 EAV 검사상의 결과도 잘 나오셨고 수치가 좀 눈에 띄게 달라졌네요. 그렇죠. 수치가 좋아지는 패턴으로 네. 나왔고 이분의 증상이 개선되다 보니까 환자분 스스로가 이제 제일 좋은 시간이 밥 먹는 시간. 그런 표현까지 하셨던 분이세요. 네. 그렇군요. 자, 다음 또 하나 더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네. 다음 네. 세트. 그것도 달라짐을 보여줄 수 있는 이게 부분이죠? 예, NDI-K라고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좋아지는 패턴들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우리 객관적인 수치로도 보게 되는데 네. 수치상으로도 윗배 통증 같은 것들이 좋아지게 되고 다른 증상들도 개선이 되는 형태의 어떤 패턴이 나오게 됐죠.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를 하나 소개해 주셨는데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건강 매거진 함께 하시면서 나도 좀 이런 증상이 있는데 어떤 치료법이 좀 적합할지 궁금한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분들 계시다면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을 남겨주셔도 되고요. 혹시 상담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요, 본인이 가지고 계신 궁금증, 질문들만 남겨주셔도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런 그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을 때 병원을 찾았을 때 할 수 있는 검사로 EAV 검사를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혹시 이 검사가 어떤 검사지? 혹시 번거롭거나 좀 힘든 검사는 아닐까 궁금해들 하실 것 같은데요. 이 검사에 대해서도 조금 소개를 해주실까요? EAV 검사는 네. 뭐 힘들거나 어려운 검사는 아니에요. 네. 화면을 보시면은 손끝 발끝에 전기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컴퓨터로 전기 신호를 보내서
우리 몸에 전기 신호가 가는 곳의 정확값을 이제 구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어디가 안 좋은지를 우리가 스크리닝 해보는 건데 그런 컴퓨터로 또 분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분석을 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환자분들의 증상을 듣는 게 제일 중요한데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니까 이런 식의 검사들을 객관적으로 해보게 되고 네. 우리 건강보험공단에도 등록돼 있는 정식 기계거든요. 네. 그래서 저런 검사는 부가적으로 해볼 수는 있다 말씀을 제가 좀 드리죠. 그렇군요. EAV 검사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고요. 이거는 이제 다양한 소화기 질환을 어떻게 좀 판단할 수 있는 검사,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라는 점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모든 검사와 치료는 전문가와 상의 후에 신중하게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건강매거진 상담 전화 지금 계속해서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병원에 가시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증상과 어떤 치료법들이 있는지 좀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전화 주신 안녕하세요. 분. 예, 일단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또 어떤 증상을 가지고 계신지 저희 원장님께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67세고요, 만이로.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이게 한 10년 전에 이 네. 배에서 이렇게 덩어리 같은 게 좀 만져졌어요. 아, 그때 당시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갖고 소화도 안 되고 이런 게 만져졌는데 지금은 뭐 소화 그런 거는 잘 돼요. 그런데 네. 그 덩어리가 지금 한 10년 정도 흐르니까 좀 커졌어요. 커져갖고 그게 지금 덩어리가 만져지는 게 왼쪽 배꼽 있는 데서 한 3cm, 5cm 정도의 이렇게 결함만한 게 지금 만져지는데 커졌어요, 옛날보다. 그리고 그 밑으로 배꼽 그 밑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좀 한 10cm, 한 12, 3cm 정도 이렇게 큰 것이 이제 만져지는데 움직여요. 그리고 움직이면서 이게 어떤 데 이렇게 손대고 있으면 그게 벌떡벌떡 이렇게 심장같이 이렇게 뛰는 게 느껴져요. 아, 네. 그런데 이제 뭐 병원에 가서 이제 제가 그런 것 때문에 10년 전에도 CT를 찍어 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랬는데 잘해보셨네요. 또 네. 네, 요번에도 제가 작년에 또 CT를 한번 찍어봤어요. 병원에 가니까 CT를 찍어야 된다 그래서 CT를 찍어보니까 특별히 뭐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저한테 의사 선생님이 말씀을 네. 하시는데요. 근데 네. 이제 제 생각에는 그게 자꾸 커지고 이렇게 만져지니까 혹시 이게 한방으로는 담적이 아닌가 싶어서 전화를 네. 여쭈고 있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네요. 일단 이게 덩어리가 졌다라고 하면 제일 좋지 않은 건 구조적인 문제가 뭐가 있는지 판단하는 게 좋은데 잘해 보셨어요. 검사를 CT 검사를 해서 어떤 구조적인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은 네. 일단은 복부 쪽에는 근육층이 있고 그다음에 그 안쪽에는 이제 가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근육이 경직돼 있다든지 아니면 가스가 차면서 아까 돌아다닌다고 표현도 하셨죠. 예, 보통 근데 넓적하게 만져져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덩어리가 돌아다니면서 이게 암이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데 CT상의 어떤 큰 문제가 아니라면 주로는 가스가 차서 가스가 우리가 빠져나가고 대변이 빠져나가면서 가스가 빠져나가면서 그게 움직이면서 느낌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경직된 걸 아까 담적이란 표현을 잘 아시네요. 담적이란 표현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의료진들이 한번 진찰을 해봐야 돼요. 그게 맞는지 아니면 가스가 찬 건지 구조는 패턴이 어디에 있는지 따라서 그걸 네. 풀어내리면은 그 덩어리는 사라지는 쪽으로 부드러워지는 쪽으로 갈 거예요. 그 다음에 보통은 이제 우리가 그 굳어져 있지 않다면 우리가 심장이 네. 뛰듯이 혈관도 뛰거든요. 대동맥이 뛰는데 우리가 이제 말랑말랑하고 스펀지 같으면은 뛰더라도 이게 완충이 돼서 안 느껴져요. 근데 굳어져 있으면 이게 탁탁 하면서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약간 단단해요. 예, 그러니까 맞아요. 잘 관찰하셨네. 근데 정확한 거는 우리가 한번 오셔가지고 진찰이나 검사나 다른 증상들을 좀 확인해봐서 하면은 네. 도움이 조금 되실 것 같아요. 네. 아,
예. 그러면은 선생님 한번 찾아뵈야 되겠네요. 네. 네, 자 전화 상담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화로만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정확한 진단에는 한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서 정확하게 검사를 받아보시고 치료를 해보시기를 권유를 드리고요. 다음 전화 하나 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반갑습니다. 네. 네, 정확하게 이제 연세와 함께 어떤 증상들이 좀 불편하신지 원장님께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47년생이고요. 네. 저기 옛날에 젊었을 때 십이장 기한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다 나았어요. 그리고 뭐 운동도 제가 좀 잘 다니고 잘 걷고 뭐 이래가지고는 소화기 문제가 별로 없었거든요. 잘 먹고 뭐 잘 그랬는데 그 손주가 뭐 이렇게 사다 놓은 치킨을 한 번은 뭐 이렇게 좀 마른 것처럼 좀 딱딱한 걸 뭐 그거 뭐야 새우도 있고 이런 거 그걸 한 번 먹고는 네. 이렇게 들어놓고 잘 나갔는데 뭐가 핑 어지러워요 머리가. 네. 예, 그러더니 그때부터 체한 것처럼 그래가지고는 난 네. 또 그게 이석증인가 싶어가지고 병원 다니면서 치료를 받고 뭐 꼭 체한 것 같은데 이석증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치료를 받아서 그때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요번에도 또 그리고 좀 괜찮은데 조심을 해야 되는데 저녁에 어디 놀러 갔다 왔는데 치킨에 또 식탁이 있어가지고 그걸 또 먹었어요. 날개쪽을 2개 먹었고 괜찮았는데 네. 뭐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한 개를 더 갖다 먹는데 뭐가 좀 음식이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는 느끼한 것 같아가지고 김치를 가져서 그걸 또 그냥 아까우니까 억지로 다 먹었어요. 그리고 또 아이고. 씻고 잘라는데 또 머리가 핑 하면서 아이고, 어지러운 안 게 돼, 안 돼. 이렇게 누울라 하는데 그러면서 또 체한 것처럼 그래가지고 지금 맞아요. 예, 그래서 그냥 치료를 뭐 이석증 가가지고 이석증 치료 받았는데 뭐 이석증 거기 병원에서는 이석증이 크게 없는 것 같다고 이래가지고는 또 한의원에 가가지고 또 그냥 계속 침 맞고 지금 죽 먹고 이거 한 15일 그러시고. 정도도 넘었어요. 예. 근데 어머니 아직도 그냥 이 어지러운 기가 네. 아직도 그 병원에서는 좋아지셨다고 그러는데 그 어지러운 기가 아직도 이렇게 좀 그냥 평상시 다닐 때는 뭐 1시간도 걷고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좀 그렇고 아직도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되면은 뭐가 그러니까 살짝 뭐가 지금 아픈 게 어머니가 말씀을 잘하셨는데 음식이 우리 딱딱하고 덩이 져 있고 끈덕끈덕한 음식들이 있어요. 사과나 배나 떡이나 땅콩 같은 음식들 아니면 아까 마른 음식, 딱딱한 음식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들어가면 위장 입구 자극을 하게 되고 한방적으로는 채기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 채기가 생기면 우리가 이제 명치 답답 더부러가는 증상뿐만 아니라 가슴에 영향을 주면 심장 답답하기도 하고 머리 쪽으로 두통이나 어지러움 증상들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음식 조심하시면서 좀 좋아지셨겠지만 그게 이제 제대로 잘 풀리지가 않은 상태. 우리가 채기 잘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체하고 덧나고 굳어지고 체하고 덧나고 굳어지고 하면서 심해지면 막 굳어지는 형태까지 나타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증상이 안 사라지니까 그게 계속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한번 오셔가지고 진찰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 채기가 아니라 심해진 패턴, 담이 껴서 굳어진 패턴이 있다면 그거를 풀어내리면 어머니 시원하게 개선이 되고 머리도 맑아지는 식의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좋습니다. 자, 이 정도로 상담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진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반드시 전문 병원을 찾아서 검사를 잘 받아보시고 적절한 치료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자, 저희 지금부터는요,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하나씩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이번에는 66세 여성분의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 어떤 증상들이 호소하셨을까요?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66세 여자 환자분이신데 아까 방송에 말씀하신 분들처럼 매일매일 채기가 생겨요. 아, 진짜 그러니까. 불편하셨겠네요. 하루가 멀다고 채기가 생기고 그다음에 두통도 되게 심하셨어요. 그래서 두통약을 하루에 3알, 4알씩 계속 이제 드시던 분이셨거든요. 네. 그러면서 증상은 위험이 있으니 뭐 속이 쓰리다든지 역류성 식도염으로 가슴이 타고 목에 뭐 걸려 있고 그다음에 신물 같은 게 계속 이제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머리는 낫지가 않으니까 두통약에만 의존을 하고 네. 그다음에 감이성 증후군처럼
우리가 대변을 봐도 남아있는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변비 같은 것도 생기고 그다음에 배가 뻐근하게 쥐어짜듯이 아픈 증상도 생기고 네. 이러면서 잠까지 안 되는 아. 정말 이런 분들은 좋지가 않아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오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검사를 해보니까 예의상으로도 좀 좋지는 않으셨고 치료 전에 그다음에 오시면은 저희가 친절하게 또 자세하게 진찰을 좀 해보거든요. 네.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담이 껴서 심해진 어떤 패턴, 그러니까 굳어진 패턴, 적치 패턴까지 있으셔서 적치를 없애버리는 약을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온열 따뜻하게 하는 치료라든지 풀어내는 소적 치료, 약침, 약뜸 치료 같은 걸 좀 저희가 했어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입원해서 이분은 한 2주 입원을 하시고 외래로 4주를 좀 다니셨던 분이죠. 입원 치료까지 하셨군요. 그렇죠. 입원 치료를 예. 하시면서 보니까 명치 쪽에 부드러워지는 패턴들이 조금씩 이렇게 나타나게 되셨고 그다음에 우리가 치료 전후에 EMV 검사를 살펴보니까 검사상에도 좋아지긴 했고 네. 그다음에 그 답답한 책기가 사라져가지고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그런 증상들이 생기셨는데 한 달에 한 번 생길까 말까 거의 없는 상태가 되셨고 네. 그다음에 두통 같은 경우에는 두통 약을 거의 드시지 않는 4알, 5알 드시던 두통 약을 드시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되셨어요. 그렇군요. 예. 이렇게 눈에 띄게 달라진 모습까지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지금 최교 원장과 함께 소화기 질환을 치료하는 한방적인 치료법 알아보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나도 저런 증상들이 있는데 혹시 치료가 가능할까? 혹시 이것도 어떤 소화기 질환의 하나일까라고 궁금증이 생기신다면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말고 편안하게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보통 소화기관을 인체 어떤 발전소라고 합니다. 먹은 음식물을 소화시켜야지 우리가 또 에너지를 얻으니까요. 근데 이런 발전소가 고장이 나게 되면 답답한 여러 가지 증상들뿐만 아니라 전신에도 참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담이라는 게 음식 찌꺼기가 썩은 거예요. 그 독소가 이제 위장에부터 시작이 되면서 전신으로 퍼져나가면서 여러 증상을 유발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머리에 끼면 두통, 어지러움, 건망증, 머리 맑지 않은 증상이 생길 수 있고 아까 전화 상담 주신 분 있잖아요. 어지러움증. 어지럼증. 그렇죠. 검사를 해도 특별히 나오진 않지만 그런 식의 증상이라든지 이게 담결림, 그 담결림이 이담이에요.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어떤 증상들, 어깨라든지 허리라든지 옆구리라든지 이런 식의 패턴의 증상들을 나타날 수 있고 네. 그다음 심장이 이제 부담을 주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숨차고 두근거리고 불안하고 그다음에 목까지 결리고 등까지 저미고 이런저런 증상들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배가 쥐어짜든지 뻐근하든지 아니 콕콕 쑤신다든지 하는 증상뿐만 아니라 네. 우리가 장에도 영향을 주면서 우리 설사나 변비가 교대로 되는 아니면 대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은 잔변감 같은 증상이 또 생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분들 트림을 하루에도 100번, 200번 꼭꼭꼭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런 사회생활 하실 때도 불편하실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직장을 그만두시는 분도 있고 정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식의 여러 전신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이 증상들은 사실 우리 동의보감에도 허준 선생님이 표현을 하셨어요. 비슷한 증상들을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건 어렵긴 한데 쉽게 풀어서 예.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린 거죠. 그렇군요. 네. 이렇게 소화기 질환이 생기게 되면 여러 가지 증상들이 전신에 이제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나도 여기에 증상 가운데 여러 가지가 해당이 된다 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오늘 상담 전화 많이 걸려오고 있고요. 02-6677-0012번으로 계속해서 상담 전화 받아보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머니 혹시 전화 연결이 잘 여보세요? 네, 전화 연결 잘 되셨고요. 여보세요? 네. 보고 계신 TV에 볼륨을 좀 낮춰주시고 전화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머니 전화 연결 잘 되셨어요. 예, 여보세요? 네, 연세가 네. 어떻게 되시는지 또 어떤 증상들 때문에 불편하신지 원장님께 상담을 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 네, 저 27일 날이요. 7일 날을 좀 찾기가 있었거든요. 책기. 네. 네네네. 그런데 지금까지
아이고. 뭐를 못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검사를 했는데 뭐 곰팡이균이라 하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네, 그래갖고 거기서 약을 20일간 줬는데 전혀 효과가 없어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죽을 먹으면은 딱 피부가 상해보네요. 아유, 함께 무엇을 힘드시겠네. 지금 못 들어가고 지금 한 20일 동안에 5kg가 빠졌어요. 아유. 네. 왜 적세 저렇게 해? 그 어머니 지금 뭐 20일 동안 죽을 드시는 정도면 많이 힘드실 거예요. 이게 막 속에서 그러니까. 받치고 꼭 토할 것 같은 토는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게 한방적으로 보면은 우리 체기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게 위장이 이제 담이라는 독소가 끼면서 심해지면 굳어지는 패턴까지 나타내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 꽉 막혀 있으니까 물 한 모금, 미음 한 모금조차 못 내려가요. 내려가면 바로 또 증상이 생기니까. 그래서 뭐 드시기가 너무 힘드시고 불편한데 일단은 어머니가 곰팡이균이라 표현하셨는데 그게 뭔지는 제가 검사 결과를 한번 들고 오시고 그다음에 한번 진찰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은 패턴이 만약에 있다면 요거 풀어내리면 시원하게 쑥 내려가면서 어머니도 조금씩 좀 드시면 이제 영양이 올라올 수 있는데 단지 이제 5kg이 빠졌다, 살이 빠진 게 있다. 다른 원인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어머니가 검사하신 어떤 여러 결과들을 다 같이 갖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지 없으면 이는 기능적으로 한방적인 치료로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이 정도로 전화 상담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 전화 상담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진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전화 또 하나 연결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반갑습니다. 네, 잘 안녕하세요. 들리시죠? 예,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어떤 증상들을 가지고 계신지 원장님께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이가 쓰려요, 속이. 쓰리다.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속이 쓰려서요. 지금 아이고. 약을 내과에서 먹거든요. 네. 그런데도 안 들어요. 그러시고. 그 속이 쓰린 게 어디 배 쪽에 쓰려요, 가슴 쪽에 쓰려요, 목이 쓰려요, 어디가 쓰려요, 어머니? 가슴 쪽에 뚫린 것 같아요. 가슴 쪽에 좀 쓰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시고 우리가 속이 그 가슴 쪽에 이제 위치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우리 가슴이 쓰리다고 하면은 우리가 위식도 관략근이라는 게 있어요. 식도와 위를 연결하는데 이렇게 조여줘야지 우리가 산이 안 올라오게 되는데 아마 위식도 역류 증상 같이 이제 이게 위식도 역류 그 관략근이 못 조여주니까 산이 올라오면서 쓰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언뜻 말씀드렸지만 담이라는 독소가 우리 위장에 끼게 되면은 굳어진 패턴이 나타나게 되는데 위장 쪽에 위식도 관략근도 조금 이제 굳어지는 식의 패턴이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진찰을 통해서 굳어진 패턴이 있다면은 그걸 풀어내리면 잘 조여주니까 산이 안 올라오겠죠. 그러면 안 쓰린 식의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쓰린 건 사실은 어머니가 제일 힘드실 거예요. 이게 점막 자극 증상이 쓰린 증상 여러 증상도 힘들지만 많이 쓰린데 2달째 그러셨으면은 많이 힘드실 거지만 좋아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검사한 것도 다 들고 오시고 진찰을 받으러 한번 오시는 게 나으실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이 정도로 전화 상담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본인이 가지고 계신 궁금증, 질문들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이런 소화기 질환들을 한방적으로 치료해서 예후가 좋아졌던 사례들 만나보고 있었는데요. 다음 사례 하나 더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30대 여성분의 사례가 준비가 돼 있네요. 네. 39세 여자 환자분이신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도 안 되고 불안했는데 협심증 약을 드시고 계셔요. 그렇군요. 그런데도 계속 이런 증상이 생기면서 잘 낫지 않고 좀 체념을 하셨어요. 약을 먹어도 계속 그러니까. 그래서 오셨는데 여러 증상들을 저희가 봤죠. 명치도 답답하고 가스가 차고 더부룩하고 속 쓰린 증상뿐만 아니라 숨이 차고
호흡이 안 되고 네. 불안하다든지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까지 아프셨어요. 두통까지 있으시고 그러니까 막 불안하고 힘든 증상까지 있으셔서 일단은 검사를 저희가 해봤죠. 예비 검사상으로도 좀 좋지 않은 패턴이 나타나게 되셨고 네. 그다음에 진찰을 통해 보니까 굳은 패턴까지도 나타나셔가지고 적치를 없애는 당약 같은 게 들어가고 아로마나 온열이나 소적이나 약침, 약뜸 치료 같은 걸 좀 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외래로 한 4주 이렇게 치료를 이제 받으셨고 그래서 검사를 우리가 치료 전후 비교를 해보니까 검사상으로도 또 좋아지는 패턴이 좀 나타나게 되셨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그 뭐 증상도 많이 좋아지셔서 이번에 우리 치료를 이제 받으시다가 보통은 계단 한 계단만 올라가도 힘드셨는데 이제 4계단, 5계단을 올라가시면서도 힘들지 않은 상태. 그런 식으로 어떤 증상이 개선됐다고 본인이 표현을 하셨던 분이세요. 네. 자, 이렇게 30대 여성분의 사례까지 만나보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 담 독소 한방 치료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소화기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그래서 반드시 가까운 병원에서 전문의와 상담을 받고 검사를 받으신 후에 본인에게 적합한 치료인지 아닌지를 좀 상담을 받아보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60대 남성분의 사례가 또 준비가 돼 있는데요. 이분 역시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셨네요. 네, 이분은 64세 남자분이신데 잠을 재워달래요. 자고 싶대요, 편안하게. 아까 불면증이 있으시네요. 불면증도 있지만 예. 역류 증상이 심해가지고 아, 누워 있으면 계속 역류 신물이 올라오다 보니까 가슴 쓰리고 정말 힘드셔서 45도 각도로 막 누워서 주무시는 분이에요. 정말 네. 힘드시겠죠. 잠도 못 주무시고 그쵸. 근데 증상이 너무 심하니까 견디기가 힘들고 그다음에 장도 좋지 않으셔가지고 설사가 하루 4-5번씩 항상 긴장해서 언제 문제가 생길까 걱정하시고 정말 네. 안 좋은 분이셨어요. 네. 배도 아프셔서 쥐어짜는 통증에 살살 이렇게 아랫배 쪽으로 아프시고 신물도 올라오고 가슴이 쓰리고 그다음에 설사뿐만 아니라 머리까지 두통, 어지럼까지 같이 계셨던 분이셔요. 네. 정말 힘드신 분이신데 일단 검사상에도 좀 좋지 않은 패턴이 조금 나오셨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진찰을 해보니까 굳은 패턴이 이런 식으로 나오셔가지고 적치를 도와주는 약의 처방이라든지 온열 치료, 아로마 온열 치료 이런 치료들은 편한 치료예요. 아프거나 뭐 힘든 치료가 아니고 네. 어떤 분들은 이런 치료를 하면은 누워서 주무시는 분도 있어요. 코를 골면서 이런 편안한 치료들을 통해서 네. 약침, 약뜸 치료 같은 걸 통해서 살펴보니까 일단 수치상으로도 좀 좋아진 패턴들이 조금 나타나게 되셨고 이제는 잠을 주무시는 45도 각도에서 좀 낮추셔가 다 낮추질 못하셨어요. 증상이 워낙 심하셔서. 네. 그래서 낮춰서 좀 주무시기도 하고 대변도 하루에 한 번씩 정상적으로 잘 보시는 패턴으로 나타나게 되셔서 정말 좋아지셨다. 본인이 한 90% 정도 좋아졌다라고 본인이 표현을 하셨던 그런 분이세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예후가 좋았던 사례 만나보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희 소화기 질환을 다스리는 한방 질환 살펴봤습니다. 어느덧 좀 마무리할 시간이 됐거든요, 원장님. 끝으로 이런 치료를 고려 중인 환자들이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한방적으로 이제 담이라는 독소가 빠지게 되면 초반에 좀 명현 반응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독소가 빠지다 보면 몸이 나른해진다든지 네. 속이 메석거린다든지 환자분 특유의 증상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증상은 낫는 과정 속에 있고 오래 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담당하는 선생님의 얘기를 들어보고 천천히 조절하면서 치료하시면 된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소화기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한방 치료법, 다양한 치료법들을 살펴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그리고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최규호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여러분의 건강 장수 파트너 건강 매거진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생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저희 건강 매거진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유튜브에서 건강 매거진을 검색해 주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